반갑습니다. 울산 북구의 무소속 국회의원 윤종호입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시군 해고를 멈추라는 뜻에서 시군 해고 금지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특히 뜻깊은 것은 이 시민해고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전국 금속노동조합과 함께 이 법안을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뜻깊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상용자동차를 위시해서 많은 사업장에서 사측 일방적인 정례고들이 진행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상용차 같은 경우는 2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 등 목숨을 잃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고요. 지금도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산업의 위기를 틈타서 자연되고 있는 형태를 본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영상 위기보다는 훨씬 더 심한 일방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은 희망퇴직이지 희망 아닌 희망퇴직, 사실상 직장 괴롭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지금 외주 하청 노동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또 이렇게 고용 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명분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정리해고라고 하지만 정리해고가 손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요건을 강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지역규칙을 비롯해서 양대 지침 일방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내린 것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일어났던 지역규칙의 변경 시에 있어서 노동자의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강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재벌 유지의 정책이 지금 노동자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배당으로 내놓은 건 이러한 시점에 시적절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금속노조와 함께 뜻있는 야당 의원님들과 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여당 의원님들도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방금 윤종호 의원님께서 오늘 기자회견 취지를 말씀하셨듯이 지금부터 금속노조, 전국 금속노동조합과 윤종호 의원 제1호 법안 시운해고 금지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 발의 주체이신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님의 기자회견 취지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하는 많은 국회의원이 계셨지만 이렇게 직접 노동자와 함께 노동자 기본권을 강화하는 시운해고 금지법을 같이 이렇게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금속노조는 조합원이 15만 4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 철강, 조선 등 현대, 삼성, 하마, 두산 이런 큰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조그만 우리 사업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장을 보면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복수노조법이라든지 타임워크법이 이렇게 제정됐지만 이건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갈라치게 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또 노동조합 활동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안 되면 해고하고 이렇게 불법 또 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우리 금속노조 사업장 우리 노동자들이 실제로 증언을 하겠지만 현장에서는 부당 노동행위와 불법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리고 최소한 노동자들을 지키는 이런 시운해고 금지법을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꼭 이것이 법안으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탄압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에서 우리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쉬운 해고가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정리해고 하면 상용자동차겠죠. 역사에 떠오르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가장 먼저 상용자동차 정리해고 실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차 해고자이면서요. 그리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덕진입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어느덧 이제 7년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곳 국회 전문관을 비롯해서 지난 7년 동안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와 그리고 가족들, 동료들의 죽음을 좀 막아달라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이 사회에 호소해온 시간이 7년이기도 합니다. 2005년도 구제역에 걸린 대지를 살처분하듯이 쌍용자동차가 3,000명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함께 10년, 20년 일했던 동료들 중 너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 나가라는 이런 지막힌 현실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함께 살자고 투쟁해왔던 시기가 2009년도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의 과정에서 정말 해고는 살인입니다. 장마치 저희가 떠나간 동료가 그리고 가족이 28분이나 됩니다. 2005년도 파업 상태, 우리가 해고를 막기 위한 투쟁 과정이나 지난 7년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과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손배 가압류, 수많은 탄압 때문에 사실은 우리 노동자들, 가족들이 내몰렸던 죽음, 최근에 수많은 판결이 좀 나오고 있지만 미래의 경영상 위기에서도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 사법부의 판결, 이 대법원의 판결, 이렇듯 자본이 사법 권력 그리고 정부 권력을 가지고 이 정리해고를 끊임없이 악용하고 있다는 사례. 그래서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나 쌍용자동차 사례를 보면 이 자본이 정말 얼마만큼 이 정리해고 제도를 악용하고 남용하는지, 또 외국 특히 자본이 들어와서 기술을 빼가고 먹튀하는 과정에서 이 책임을 이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지에 대해서 이 사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의 투쟁에는 비단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함께 해왔다고 봅니다. 또다시 일반 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해서 또다시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이 현실, 더 이상 죽음만큼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한 분의 삶의 7년의 이 해고 삶을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대신하듯이 그렇게 해고의 삶은 이 사회 안정망이 되지 않는 이 한국사에서는 너무나 참혹하고 정말 비참한, 그리고 벼랑 끝으로 몰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어쨌든 민주노총과 노동법 개혁 그리고 쉬운 해고법에 대한 개정, 제정 이런 등등에 포함해서 해고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이런 기대, 쌍용차 노동자들도 함께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올 초에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가장 쉬운 해고 근거를 알 수 있는 양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쉬운 해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되어서 기아자동차 현재 해고 당사자이신 이용수 우리 조합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에 소속되어 있고 기아자동차의 사무관리직으로 입사해서 국내 영업에서 지점장 등을 역임했고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된 후 자진사직을 거부하여 저성과자로 평가받고 해고되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별다른 경영상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직 수백 명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해서 사직을 강요했습니다. 대기발령을 시키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편성하여 관리하였으며 자기 거주지에서 먼 원격지로 전보하여 허드렛 일을 시키고 최하 등급의 인사평가를 하였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수시로 장기적인 비인격적인 교육을 성과 역량 향상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에서 배제된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받았으며 교육은 감시 속에 진행되었는데 아픈 환자가 치료받을 여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소위 말해서 빡세게 시행됐는데 이틀마다 평가시험이 실시되었고 또 이틀마다 레포트를 다양한 과제 제출하도록 요구받았으며 휴일에도 다양한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교육받은 이후에는 징계가 이어졌는데 저는 4가지 징계 사유로 했습니다. 근무 성적 불량, 근무 태만, 지시 불이행, 회사 이미지 훼손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근무 성적 불량은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집중도덕으로 적용되었고 지시 불이행과 근무 태만은 그 사례를 조작하여 꾸며냈으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선전 활동을 회사 이미지 훼손으로 몰아서 해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현장에서 심각하게 또 한 가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쉬운 해고로 연결되는 노조 파괴와 노조 파괴를 위한 직장 괴롭힘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언을 유성기업 도성대 부지회장께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합원이 304명입니다. 네, 해고자가 32명입니다. 그 해고자들의 해고 사유가 참 가관입니다. 사실 27명의 해고 사유는 그냥 두루뭉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3월 27일부터 3월 25일부터 5월 18일까지의 각종 비행위,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의 각종 비행위, 5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의 각종 비행위, 이게 해고 사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해고됐는지를 사실 알지 못하고 해고됐습니다. 해고되고 나면 구제를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민사적으로 해서 법적으로 구제 신청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를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승소를 했고 행정법원에서 다시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사로 가처분을 했고 1심, 2심을 다 이겼습니다. 3심에 가니까 대법원 판결 직전에 해고를 취소합니다. 해고를 취소하고 다 해고 취소했으니까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다시 공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에 들어가니까 3개월 일 시키고 다시 해고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진호위, 중노위, 행정법원, 대법원 다 다시 해야 되고 민사, 가처분서부터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법원에서 11번째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12번째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있는 날인데 11번 중에 10번을 이겼습니다. 천안지원에서 딱 한 번을 졌는데 진 사유가 더 가관입니다. 해고를 위한 노력, 교섭을 1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에도 책임이 있다. 이것이 해고 사유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다시 오늘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판결 나기 전에 다시 해고 취소하고 다시 들어오게 하면 그뿐입니다. 저희 단체 협약에는 부당하게 해고했을 때 평균 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고시켜 놓은 그 사이에 다시 회사는 어용노조를 다시 만듭니다. 그 어용노조와 교섭을 해서 그 사항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징계를 어렵게 하는 조항도 없앴고 부당하게 징계를 했을 경우에 징벌적 조항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잠시 복귀하라고 했을 때, 복귀했을 때 잔업특근 전혀 시키지 않습니다. 임금을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해고합니다. 이것이 회사입니다. 이것이 100번도 가능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법들은 제발 그만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좋은 법들이 법제화돼서 노동 현장에 이렇게 쉬운 해고들이 난무하는 것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현장에 일어난 쉬운 해고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법안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출합니다. 다음 윤종호 의원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좀 전에 유성규 부지장께서 여러 가지 어떤 현장의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10분의 1도 이야기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합 속에 한강호 열사가 목숨을 잃고 아직까지 그 문제가 더 해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기자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어떤 이외에도 지금 여러 사례를 또 정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의 마무리함을 이해해 주시고 기자회견문 좀 줄여서 낭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쉬운 해고를 멈춰야 한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재벌 중심 경제 정책을 노동자 서민 중심의 희망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쉬운 해고를 막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현재 조선산업에서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도 당장 멈춰야 한다. 희망퇴직이라는 민영하에 벌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강제사직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위장도급을 통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해고도 멈춰야 할 것이다. 쉬운 해고를 간철하기 위한 일방적인 실급집 변경도 금지해야 한다. 현장 노동자 출신이자 민주노총 국회의원인 윤종호가 전국금속노동자합은 노동자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쉬운 해고 금지법을 공동 발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쉬운 해고를 원천적으로 막아낼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재벌 개혁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 비정규직이 없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과 공동의 목소리를 높이고 99%의 국민들과 함께 노동자 서민을 향한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연이어서 금속노조 내일 7월 22일 종합 서울 상경투쟁 관련돼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전에 나눠드렸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대신할까 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양재동 그리고 광화문에서 금속노조 일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